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의 타겟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노바가 지향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받고 싶은 학생들 또는 학생들과 무언가를 하고 싶은가 라는 것들, 그리고 팀노바만의 스타일들, 그런 게 좀 존재하고, 팀노바 친구들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가, 또는 팀노바 수료자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는 팀노바 학생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가, 미래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뭐 등등등, 이제 좀 일반적인 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보여지지 않는 독창적인 스타일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다 틀을 만들고 설계를 해오긴 했지만, 최근부터는 이제 파트장들과 그리고 이제 팀장님과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이제 계속 발전시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의사결정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특징이, 기존에 있는 너무나 당연하게 개발 문화에 퍼지고 있는 당연한 것들부터 많은 것들을 그냥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좀 고쳐가는 과정.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시간 낭비를 줄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업계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려면은 굉장히 실용주의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 IT 업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팀노바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낸 것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는 단체라서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받고 싶고 이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학생들인데요. 일단 기름기 쫙 빼고 실용주의적인 개발자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보면은 이런 태도주의라든지 명예주의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때로는 굉장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사업을 만약에 몇 년 이상을 해야 뭔가를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또는 너가 이게 고등학교 졸업이나 해야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있잖아요. 되게 당연하게. 그래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해야만 내가 취직을 할 수 있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사실 10대에도 충분히 일하려면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미성년자는 어때? 미성년자는 되게 어리고 생각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다양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함정들이 좀 있어요. 살다 보면 대학은 좋은 곳 나와야만 해. 이런 것들도 사실 내가 대학에 꿈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실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대학은 나오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그냥 통념적으로 하는 말들이 개발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고졸인데도 사실 장사 잘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자기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웬만한 회사원들보다 훨씬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사람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되게 실용주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고 그러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대학 안 나오면 무시하고 이런 통념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좋은 대학 나오면 더 존중받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삶과 좀 다른 루트인데도 그냥 선택을 하는 경우 되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개발 쪽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차 생산자가 아니야. 1차 생산자라고 하면 이제 이런 패러다임은 팀노바에도 꾸준히 얘기하고,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패러다임인데, 이제 내가 오픈소스를 직접 만들거나 코어 라이브러리를 직접 만들어서 배포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알고리즘이나 코드 전개 방식이 서로 공통적인, 그러니까 같이 작업한 사람들과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코드 자체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조금 최적화를 하는 경향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에 그때는 되게 집중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서비스인데 적당히라고 말하면 또 대충대충한데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이렇게 버그가 안 나는 선에서 좀 빠르게 개발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업에서. 근데 현업 개발자 되게 웃긴 게, 일정에 쫓기고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엄청나게 무슨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하시는 분들처럼 이거 최적화에 목매인 사람도 있어. 처음부터 다시 짜고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그냥 로그인 페이지만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데 그게 미친듯이 최적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런 사람의 그런 성향의 외골수 개발자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발자는 저는 웬만하면은 제 팀으로 이제 들이지 않죠. 좀 얘기를 했을 때 좀 실용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이런 사람을 선호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용주의적인 개발자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적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네요. 팀노바 친구들의 특징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커뮤니.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다 내포하고 있어요. 실용주의적이라는 게 실제로 그 회사가 가진 니즈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는 유연한 개발자를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관점보다는 이제 사업가인 대표나 이제 이사진들의 관점에 맞춰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고용되는 이유에 가장 커요. 그래서 그래도 개발자인데 나는 나의 색깔을 강하게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회사 생활 한다는 걸 타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색깔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창업을 하시던지 뭐 그냥 본인 저처럼 1인 프리랜서를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1인 프리랜서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2번 좋은 과정을 가진 개발자.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개발자들의 특징이 과정이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정을 복귀하다 보면 이 친구가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또는 중간에 구현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등등등등이 다 보여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제 뭐 제가 말한다고 다 맞는 거 아니지만 뭐 10번을 얘기하면 보통 9번 정도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맞추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고 너는 습관적으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더라 해서 피드백을 굉장히 잘 주는 편이고, 그걸 고쳤을 때 놀라운 결과물들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팀노바 졸업생들이 저를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야무진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두 번만 경험해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결과 좋은 거를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가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 업계가 계속 힘든 거죠. 그리고 초반에 의욕적이던 개발자들도 그렇게 안 좋은 프로세스로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대충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개노답이 되는 건데, 그래서 좋은 과정을 경험하게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사람마다 찌질함이 있고 멋진 부분이 둘이 양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멋진 부분을 좀 키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뛰어나거나 쟤 되게 수제 같은데 싶은 뭐 그런 부분은 다 키워주고, 반대로 좀 모자란 부분은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이제 깎아버리는 거죠. 거기에 수반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담당 강사의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닮을 겁니다. 그래서 응용 2단계는 제 색깔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 프로세스를 똑같이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빠른 시간 내에 좀 괜찮은 프로세스를 가져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할 때 내가 이 친구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창업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내가 충분히 업계에서 인정을 받아야만 저 친구들에게 좋은 프로세스를, 내가 가진 프로세스가 좋아야 걔네한테 입혀줄 수 있잖아요. 그걸 입혀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 팀노바 창업까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개인 코칭과 개인 경력을 이제 쌓은 겁니다. 3번은 엔지니어 그 이상을 넘보는 창의적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가 또는 뭐 예술가, 과학자, 엔지니어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기술자 그 이상으로 학생들이 컸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은 무궁무진하거든요. 도구가 워낙 창의적 도구라 내가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정말 수두룩빽빽 진짜 기술적으로도 최고로 갈 수 있지만 연구자로도 최고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요새 제가 이제 백년준 아트센터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예술가로서도 이제 최상으로 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핫해요 요새. 인공지능과 예술 주제도 그렇고, 그 많은 것들의 그런 작가 정신,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전적으로 받아들이던 프로그래밍과 개발자라는 패러다임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스킬적
뛰어남이 있어야죠. 백남주 씨도 정말 3,000명이 넘는, 2,000명인가 200명인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몇백 명 단위가 넘는 엔지니어랑 소통을 하시면서 어떤 디지털 아트,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라는 거를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게 기반이 되어야 예술가로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거를 깊게 연구하려면 기술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회사랑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 회사는 개발자를 엔지니어라고 디파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니들이 날 뽑든 말든 나는 내 얘기를 그냥 했어요. 개발자는 아티스트도 될 수 있고 사이언티스트도 될 수 있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950년대부터 이거를 사이언스와,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즉 연구와 개발, 실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그런 말에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습니다. 늘 이런 식이죠. 많은 지식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면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저에게 동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메시지에 따라서 그쪽도 이제 시너지를 내고, 그러면 서로 좋은 핑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 출신들이 정말 좋은 예술가가 많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후원할 생각도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기대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졸업생 중에. 뭐 아티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라는 거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고전적인 개발자에서 이제는 좀 다양한 직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좀 그런 뛰어난 친구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타겟팅한 입사 기업은요,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이제 강소기업, 일단 창의성이거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은 개성이 강한 사람들을 포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되게 색채가 강한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그런 어떤 스펙주의 뭐 이런 어떤 그런 까다로움, 돈을 많이 주니까 일단 다들 쓰고 보는 거죠. 사람이 되게 단순해. 돈 많이 주면 그냥 많이 쓰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르면서 어떤 진짜 보석을 못 찾아내는 이런 프로세스가 좀 있어요. 반대로 스타트업은 특히나 강소기업은 대기업을 거친 대표님들도 되게 많고, 보통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대부분 좋아요. 경험도 되게 많고, 많은 기업을 거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물스물 다 빠지고 진짜 우리가 작은 조직 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뽑으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서 토익도 보고 뭐 봉사활동도 보고 이럴 때 진짜 강소기업인 스타트업에서는 특히나 수평적이고 이제 상대에게 어떤 태도주의를 강요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고졸이든 뭐든 지금 얘가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아웃풋이 잘 나오는지, 우리 회사가 지금 해야 될 일정 이만큼인데 이걸 얼마나 잘 맞춰줄 수 있는지 딱 그것만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항상 졸업할 때 얘기하는 게, 어설프게 개성 있게 꾸밀 거면 꾸미지 말아라 그래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실력이 기반이 된 다음에 어떤 친구는 머리를 거의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취직을 했고, 어떤 친구는 수염을 엄청 기르고 갔고, 어떤 친구는 또 막 머리 노란색도 아니고 레몬색 막 이런데, 어떤 애는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이제 회사 들어갔고요. 이런 걸 이해해줄 수 있는 회사를 좀 원해요. 그래서 아예 또라이 짓을 할 거면 완전 똘끼를 제대로 부려라. 제가 뭐 반바지 입고 고객 만나러 가고 뭐 이런 거 허언증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슬리퍼 신고 갔었지, 맨발에. 그런 경우 있고, 그거 싫으면 나도 너랑 일 안 해. 막 이런 게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강소기업에 가는 걸 좀 좋아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가 게을러지게 좀 힘들어요. 인간 연속성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어디를 졸업했으니까 난 평생 잘 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하버드 졸업생들이 다 똑같이 살지 않듯이 어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굉장히 적응의 동물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척박하면 거기에 적응하면서 몸이 발전하잖아요. 몸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말이 는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든지, 이런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고 적응력을 높이려면 저는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 이것저것 다 해봐야 되는 스타트업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나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팀노바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저돌적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의견 분명하고 대신에 커뮤니케이션 똑바르게 하고 그런 것들 원하거든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IT 업계에서 그랬어요. 호불호가 좀 되게 명확했어요. 저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그래서 그냥 나 좋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만 일해도 사실 일이 차고 넘쳤죠. 그리고 일도 잘 되고. 대신에 이런 저처럼 까칠한 사람들, 그리고 좀 성격 좀 있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쁜 행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남한테 피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저한테 냉정하다는 건, 그리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도 냉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한테 피해주는 거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고, 그런 것, 뭐 간접적인 피해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나도 피해받기 싫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존중할 수 있고 그렇게 좋아하는 회사들을 선호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장기적으로 아티스트로도 성장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좋은 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기업에서 가서 대기업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전개하는 모델을 보는 것도 좋은데, 이미 대기업은 많이 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초기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가를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팀노바는 한 사람의 성장을 10년, 20년 이런 과정을 두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너네는 학원이니까 굉장히 상업적이고 너네는 굉장히 그럴 거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애초에 그렇게 시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상한 거죠. 물론 이제 그런 학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 것도 사실이고, 그 점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는 것만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난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유튜브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서 뭐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2번, 개발자 부족 현상으로 실용주의로 변화하는 기업들. 지금 큰 기업들도 실용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네이버에 고졸 출신인 친구들이 이력서를 쓰면 이런 뭐 면접 제의나 이런 게 절대 안 오는데, 요즘 고졸 출신이라도 면접 제의가 온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미 네이버에서 결과가 너무 길더라고. 대기업은 항상 결과 너무 늦게 줘. 3주 4주 동안 4주 뒤에 막 결과 주니까 그냥 그 전에 구직이 끝나버려가지고 저희가 보통 그래가지고 그냥 안 가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왜냐면 그게 네이버는 바로 뽑는 게 아니고 채용 연계형이라 그래서 인턴 자격을 줘요. 그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일시키고 그 다음에 정직원 전향하는 뭐 그런 거를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고졸인데도 면접 제의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안 간 케이스도 되게 많은데, 왜냐면 이미 구직이 돼버려가지고 죄송한데 저 구직 됐다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의사결정이 빠르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저는 대기업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학생들한테 면접 전형 되게 길게 잡고 희망고문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거 되게 기다리게 한 다음에 이 친구들 딴 데도 못 쓰게 만들고, 난 사실 그거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이 주니까 그걸 감안하고 하는 거죠. 뭐 서로 기브앤테이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좋아 우리랑 일합시다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 너무 좋잖아. 의사결정도 빠르고 얼마나 좋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 어쨌든 근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다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은행이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옛날에는 뭐 공채로만 뽑았는데 이제는 IT 기업 인력에 한해서, ICT 인력 한해서 다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죠. 카카오랑 네이버가 그렇게 하니까 ICT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못하는 사람은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되게 어려워.
진짜 일정 수준 이상 가면은 부족해서 난리인데 개발자 채용하자고 막 서로 대기업끼리도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참 힘들죠. 응.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어디든 그래.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수요는 엄청 많아.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 땔감을 양상한다. 무슨 뭐 ICT 뭐 이렇게 학원이 지금 돈 벌려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봐요. 기사 조금만 찾아봐. 게시판으로 세상을 배우지 말고. 그게 참 힘든 것 같아. 왜냐면은 패배주의가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우리가 극단주의라고 하는 2CH라고 하는 일본 커뮤니티 게시판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자기네들 세계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일베나 이런 좀 이렇게 소위 이제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도 욕먹게 된 케이스가 어떤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 세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죠. 제가 봤을 땐 뽐뿌나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걸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면은 확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눈팅을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여도 사실 하나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보수 커뮤니티에 진보글을 올리면은 욕먹고 진보 커뮤니티에 보수글을 올리면 욕먹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인 팩트, 그러니까 기사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통계청에서 또는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통계들을 확인을 직접 눈으로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IT 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정부기관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 완벽하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큰 틀에서는 많이 통계를 매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을 통해서요. 어쨌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돈을 주고 제대로 된 개발자를 쓰고 싶은 기업들. 네,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2천 중반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기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본주의 시장, 그게 뭐죠? 자본주의 시장의 특징이 뭐죠? 그냥 시장경제라는 거예요. 시장경제라는 건 내가 얼마를 제시하면 그쪽에서 동의하면은 오케이 하는 게 시장경제 특징입니다. 이런 시장경제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막 왈가왈부하는 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흥정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넌 무조건 이렇게 받아야 돼 말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보면서 중소기업 사장들이 그런 경우 꽤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거 보면서 아니 제품이 성능이 다른데 같은 가격이면은 누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1년 반을 공부하고 2년을 공부했으면 돈을 더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도 아웃풋으로 보여주고 맘에는 드는데 2천 중반 무조건 우린 안 된다 그래요. 알았다 이러고 말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우리 커뮤니티에 우리 이력서 유출돼가지고 욕먹은 경우도 있었잖아요. 유출시킨 거죠 그쪽에서. 자기네들 이사가 이사인 나도 돈을 뭐 밀려서 받고 있고 돈을 막 조금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소연하면서 그거는 네 사정이지.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그거를 왜 신입들이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회사에 그 문제를 왜 같이 항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왜 같이 책임을 분담하고 해야 돼? 이미 돈 제대로 준다는 데 많은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든 미술작품을 남들한테 파는데 내가 한 100만원 받고 싶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50만원 너는 신입작가니까 무조건 50만원이어야 돼 이래요. 근데 100만원 주고 사겠다는 기업이 많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 100만원에 그냥 그런 기업에 팔지 누가 50만원에 팝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상식적인 건데 기업이 그런 학생들에 대한 폭력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전 거기에 대한 어떤 이 IT 업계 자체를 바꾸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단순히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게 아니고 정당하게 실력 있는 사람한테 정당한 연봉을 달라라고 하는, 제가 신입 때 저는 지키지 못했던 저의 어떤 과거에 어떤 저에게 힐링을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물론 저는 그렇게 서럽진 않았어요. 그땐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력이 좋으면 경력 유무 상관없이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준다는 기업이 많은데 왜 그거 가지고 욕 먹어야 되지? 그리고 욕 엄청 먹었잖아요. 돈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니까 열등감 폭발한다 그러죠.
사기를 쳤으면은 사기 피해자인 회사에서 나 팀노바 애들 채용을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 피해를 봤다 이러면 모르겠어. 그거 뽑은 사람은 뭐 그쪽 잘못이긴 한데 진짜 그렇게 사기꾼인데 그 돈 주고 뽑아가지고 본인이 피해를 보면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해본 기업이 나왔다든지 뭐 피해본 학생들이 나왔다든지 이런 건 없는데 오히려 이 시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는 실력 있는 친구들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평을 마련한다? 뭐 그런 거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을 많이 먹고 있죠. 원래 그래요. 원래 최고에 있거나 인류는 원래 좀 이런 많은 비평에 시달리긴 하죠. 근데 그게 근거가 없으면은 사실 상대방이 미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게 학자의 기본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노바에 오실 때 조금은 기름기를 빼고 진짜 업계에 지금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케미가 잘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 잘하거든요. 저는 팀노바 지금까지 하면서 팀노바의 모든 인력들을 제가 가르친 친구들 뽑았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들어서. 저희 파트장들 초봉이 4,000이 넘습니다. 저희 웬만한 괜찮은 기업만큼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하니까. 대안이 없어요. 제가 가르친 애들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그냥 이거 퍼포먼스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좋아서요. 4,000이면 현업 개발자들 세고 셌어요. 4,000에 온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리고 나름 휴가도 1년에 웬만한 기업보다 많은 편이고 뭐 괜찮은데, 근데도 제 눈에는 제가 가르친 친구도 정말 괜찮거든요. 경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로 단 한 명도 우리 뭐 파트장들 제가 가르치지 않은 사람 뽑은 적이 아예 없어요. 아무튼 팀노바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케미가 맞는지 잘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